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이 다문화 가족 정책, 이 기본 계획, 이번에는 이제는 제 4차인데요. 5개년 기본 계획이죠.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이 5년 동안 이 다문화 가족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실시할 것이냐. 그 기본 계획이 지난 4월 27일 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그런 심의, 의결, 회의를 거쳐서 거의 확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이 기본 계획,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, 이거를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특별히 이 다문화 가족 하면은, 한국에 이 국제 결혼으로 온 결혼 이주민들, 그러니까 한국인과 내국인과의 결혼 이주민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는 가족을 말하죠. 거기에 이제는 출생한 2세 아니면은 또 결혼 이주민자의 또 이 원래 있었던 자녀들의 이제는 중도 입국한 그런 또 청소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인구가 11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 다문화 가구의 전체 인구가요. 그러니까 이 한국 인구가 지금 한 700만 명인데, 이 전체 인구의 한 2.2%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구 수 중에서 지금 국제 결혼으로 인 이주민들이 한 37만 명이 좀 넘는데, 그 중에서 12만 명이 이 중국 동포 출신들이다. 그래서 가장 많다. 그 다음에 이제는 베트남 출신이 한 8만여 명. 그 다음에 중국 동포들 말고 이제는 중국 한족이라고 할까요? 거기에 한 7만 명. 뭐 이런 순으로 있죠.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이 중국 동포 출신이 지금 한 12만 명 되고, 그 안에서 이제는 결혼해서 나온 자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, 그리고 또 그 중도 입국한 이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고, 그렇게 해서 이 다문화 가족 정책은 또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다문화 가족 정책 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게 올해는 이제는 4차이고, 이게 처음 수립된 게 이제 2008년도입니다.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에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다, 뭐 이런 정책, 이런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중국 동포들 사회에서는 왜 우리가 다문화냐 하면서 좀 거부감이 있긴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, 그러나 지금은 뭐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고, 어느 정도 이제는 보편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는 그런 언어다 해서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또 바꿔야 된다, 이걸 쓰지 말아야 된다, 뭐 그런 또 목소리들도 있죠.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4차에 이르러서 이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, 뭐 다문화라는 용어를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개선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어쨌든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상호 존중하는 어떤 그런 언어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다문화 가족 정책 이 기본 계획, 어쨌든 국내에 한국에 결혼해서 온 외국인이나 이 동포 그런 가족들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,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담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먼저 이거를 보면은요, 이 4차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2023년 올해부터 2027년 이 5년 동안 이 다문화 가족의 정책 기본 계획에 이 비전을 보면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, 이렇게 슬건을 걸고 있습니다. 예,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다. 그게 목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목표는
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을 한다는 것이 있고요. 두 번째 목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한다.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목표를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지난 다문화 3차 계획이죠.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어떤 좀 성과가 있었냐. 그러니까 3차니까요. 그러니까 18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요. 2017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겠죠. 3차 계획에는 주요하게 보면은 계획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230개가 형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한국에 결혼 이주해온 또 이주민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,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한국 생활 적응 교육, 뭐 한국어 교육도 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도모를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다문화 가족의 이 아동이라든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그 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들의 학교 생활을 적응을 하는 데는 좀 지원을 하는 데는 좀 미비함이 좀 있지 않았냐. 그래서 이 부적응자가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다. 뭐 이런 좀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문화에 대한 일반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뭐랄까 좀 안 좋다고 그럴까요? 또 다른 뭐 한국 사회에서 이 차별을 받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좀 수용성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. 아마 그래서 이 4차 이 기본 계획에서는 이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학교 생활 지원 뭐 이런데 좀 지원 또 학교 생활 적응하고 어쨌든 이런 거에 좀 초점이 좀 목표가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는 일반 국민의 이 다문화 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이 노력을 기울이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이 다문화 가정의 이 안정적인 이 생활환경 조성 이런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어떤 일들을 좀 추진할 것이냐? 이 크게 이제 대과제, 이 중과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이 대과제가 한 4가지가 됩니다. 다문화 아동의 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별 지원을 한다.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소용성을 제고를 한다.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. 그래서 이 대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중과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,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정책 그 방향이 나온 거죠. 이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일단 영유아 시절 또 자녀 양육 관련돼서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. 그리고 학령기에 들어서 있는 다문화 아동 이 학습 역량을 높이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. 그리고 다문화 이 청소년들의 이 진로 개발, 뭐 학교 진학이라든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 진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. 그리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안정 그런 거에 좀 기반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성을 하겠다.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다문화 아동과 이 청소년에 대한 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간다는 게 주요 특징으로 보인다는 거죠. 그리고 이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별 지원을 보면은요, 건전한 국제 결혼 환경 조성. 그래서 이 국제결혼, 요즘 한때는 사기 국제결혼 때문에 아주 사회적인 문제도 됐고, 그렇게 해서 결혼 이주민으로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또 피해보는 사례, 뭐 그 피해를 뭐 쌍방이 볼 수도 있죠.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, 어떤 국제결혼, 이런 부분이 좀 더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, 다문화 가족의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.
다문화 가족의 가구의 이 상황별 맞춤형 지원, 결혼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를 하겠다. 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뭐 이런 거를 지금 강구를 하겠다.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거, 네,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금 확대를 해서 이 다문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력을 좀 높이도록 하겠다. 또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인식을 확산을 시키겠다.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겠다.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문화 가족 정책, 이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정책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겠다. 예, 환류 시스템. 이렇게 정책이 잘 돌아가는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요. 거기에다가 지원 서비스 같은데 이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높이겠다. 그리고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.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나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좀 제가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 청소년 진로 개발 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, 그래서 뭐 청소년 상담사, 또 대학생 멘토링, 또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, 또 심리 상담사 뭐 이런 활용을 강화한다. 이런 내용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성, 이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종, 문화차별적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 심의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, 주요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은 이렇게 밀집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죠. 거기에는 그쪽에 뭐 초중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뭐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 이 자녀들이라든가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두드림 학교,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비 학교라고 하죠. 한국어 교육도 좀 미리 시키고, 또 어느 학교를 들어가면 좋을지 뭐 그런 것도 좀 미리 교육시키는 두드림 학교, 이런 걸 좀 우선적으로 좀 지정을 해서 좀 그걸 확대를 한다는 거 있고, 그거 교육의 국제화 특구를 운영한다. 아마 이 교육의 국제화 특구 뭐 그런 데는 언어라든가 뭐 이런 분에 있어서 좀 이중언어 교육 이런 거를 지금 강화를 시켜서 그거를 일반 뭐 내국인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등 좀 사회 적응 지원을 좀 확대한다,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다문화 가족 정책, 이 기본 계획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